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오늘 날씨 추운데 이 속도 너무 높은데 이 정도면 제한 속도 2배인데 오 브레이크 안돼 큰일 날 뻔. 출발할 때 시동이 꺼질랑 말랑 자, 안녕하십니까. 노사장 노보스 인더스트리가 드디어 딜러십에서 차를 협찬받게 돼. 물론 저번에 BMW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아우디 태안모터스 방배 전시장에서 제가 Q5를 협찬을 받았습니다. 짭짤하진 않지만 제작비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네. 저 차 협찬 때문에 왔는데. 잠깐만요. 카메라 찍으시면 안 되거든요. 저희 전시장에서 카메라 찍으시면 안 돼요. 저 여기서 협찬 받았어요. 그건데 제 차는 주차장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카메라 찍으시면 안 돼요. 실내는. 여기를 찍어야죠. 여기서 협찬을 받은 건데. 저는 차만. 카메라는 찍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조금도 안 돼? 예. 저희는. 그럼 차는 어떻게 찍어? 이거 뭐 찍으면 안 돼? 차는 외부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런 이쪽으로 거예요? 오시죠. 예. 이거 여러분 이 차 제가 이번에 협찬 받아가지고 리뷰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저기 네. 내용이랑 예. 뭐 재원이랑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그런 거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 인터넷이 더 자료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 전달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 지원자님한테? 아니. 제가 여기 협찬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데. 제작비도 좀 뭐 지원해 주신다고 막 그랬는데. 예,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예. 저희는 차 리뷰하시라고. 그런 거였군요. 네. 그렇죠. 네, 차 시동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앞에 차 빼드릴게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잠깐만. 저 팀장님, 그 간단하게 뭐 예. 영업하시는 거 뭐 그 가격표라든가 뭐 이걸 뭐 할인 가격표 정책 뭐 이런 건 다 있는데 네. 할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판매 관련돼서 뭐 이런 거는 뭐 판매 홍보 안 하고? 괜찮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 정말로 뭐 차만 리뷰 자신 있어서 차에 대해서는 자신 있으니까 차에 그냥 대해서 차만 하면 된다? 예. 그러면 뭐 전시장 나올 필요도 없고 그냥 리뷰 끝나고 차 드리면 뭐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제작비 지원해드린 건 뭐 기름값 쓰시고 뭐 식사하시고 뭐 이러시라고 한 거지. 뭐 뭐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더만 뭐 네. 그거 되게 색깔내고 그러시네? 되게 신기하네. 이거 뭐 몰래 카메라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요? 네, 들어가시죠. 네. 가면 되네? 예. 키 안에 있고? 네. 제가 좀 전에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뭐 이상한 거 같지 않냐? 아니 뭐 협찬을 하는데 뭐 이렇게 왜 그러는 거지? 씨발 존나 까야 될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제작비도 받고 그랬는데 존나 쌀쌀 맞다. 그냥 가자. 그냥 앞에 대충 해서 놓고 그냥 받았다고 해. 제작비 받았다고 하고 그냥 가고.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아우디 매장에서 아주 깔끔하게 시작하려고 했으나 아우디 매장에서의 저는 이런 자세 아주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짬짬이 물론 뭐 협찬을 받고 제작 지원비를 일부 아주 조금 후원을 받았는데 그랬다고 해서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거짓말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차를 노사장의 실력대로 해라. 그리고 노사장이 예전에 SQ5를 잘했고 이 차는 많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자신 있다 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딜러사의 협력 관계로 찍어지는 영상과는 좀 다른 노사장이 약간 좀 스타일이 구겨지는 살짝 자존심 상했는데 괜찮다는 나는 이렇게 미운정이 들면은 오래 가더라고 사람이. BMW의 우리 최찬호 과장님이나 동성모터스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아우디 Q5 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를 사실 약간 작은 소형 SUV 급수로
분류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진 않더라고요. 중형급 일반적인 SUV로 보고 크기는 사실 투싼만 한데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작게 보는데 사람들은 이 차에 대한 그 X3랑 동급이면서 그렇게 작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약간 작은 SUV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종류가 되게 많죠. 6기통 예전에는 뭐 가솔린, 디젤 다 들어가고 2.0 들어가고 고성능 버전인 SQ5도 나오고 뭐 더 작은 엔진도 있고 근데 현재 이 차는 2.0의 디젤 엔진에 190마력을 내고 있고요. 요즘에 디젤 엔진들 마력이 잘 나오는데 왜 마력을 190마력에 한정시켜 놨느냐? 환경 규제 때문에 그렇죠. 마력을 더 올리게 되면 또는 연비를 더 좋게 하게 되면 그 질소산화물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니까 마력을 좀 더 낮추고 연비도 너무 잘 나오게 안 하고 그 약간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그 하드코어 세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엔진이 되게 부드럽고 현재 지금 엔진의 온도는 50, 60, 70 지금 한 75도, 80도 가까이 올라갔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냉각수가 90도 전후로 왔다리 갔다리 해줘야 엔진 컨디션이 좋거든요. 뭐 냉각수가 100도 넘어가면 안 되고 보통은 냉각수가 한 90도 내외로 왔다리 갔다리 해줘야 엔진 컨디션이 되게 좋은데 제가 갑자기 이 냉각수 온도를 왜 얘기하냐면 처음에 제가 이 차를 받으러 아우디 매장에 갔을 때 디젤인 줄 알고 갔잖아요. 그 차를 이제 받고 뭐하고 하면서 시동을 걸어놨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하고 나서 엔진 온도가 이제 살짝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매장을 나올 때 앞쪽에 골목에 뭐 차들이 많아가지고 한 5분 이상 정체를 했던 것 같아요. 5분 막 10분 가까이. 그 엔진 온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정도 된 상태에서 차를 출발을 했는데 처음에 가솔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를 잘못 내줬나? 그래서 등록증을 찾아보는데 여기가 안 열리더라고. 잠겨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열어놨는데 이거 가솔린인가? 왜 이러지? 근데 이 RPM 게이지를 보면 가솔린들은 RPM을 아무리 못 써도 한 5,500까지는 쓰잖아요. 얘는 현재 4,500, 뭐 4,750 정도부터 레드존이 시작하니까 RPM 게이지를 보면 영락없이 디젤이야. 근데 이렇게 서 있으면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진동도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이나 노 사장 아우디에서 차 받았다고 너이씨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로 이 차는 제가 저처럼 차를 많이 타본 리뷰어가 저는 그리고 디젤, 하이브리드, 뭐 전기, 내연기관, 터보, NA, 슈퍼차저 되게 민감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차는 아무런 엔진 진동이나 소음이 없습니다. 되게 신기해. 근데 냉간 상태에서 나요. 이 디젤 특유의 더군다나 이 차가 스틸 블럭을 갖고 있어요. 얘가 이따 제가 하체에서 얘기하겠지만 희한하게 최근에 나온 알루미늄 합금 블럭을 쓰지 않고 스틸 블럭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제조사들이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디젤 엔진은 스틸 블럭을 쓰는 게 좋은지. 근데 어쨌든 스틸 블럭이기 때문에 냉간 상태는 더더욱 더 그르렁대는 게 있는데 엔진 온도가 저렇게 80도를 넘어서 90도 근처를 상회하게 되면 아무런 진동과 아무런 소음이 없습니다. 옆에 타는 그 누구라도 아무리 귀신 같은 사람이 타도 이 차가 디젤 엔진임을 알 수는 없어요. 전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를 부드럽게 디젤 엔진을 이렇게 세팅을 했지? 이거 차가 너무 말랑말랑한 거 아니냐 느낌이. 그러면 여기서 잠깐 여기에 들어간 이 엔진 기수라고 이런 것들을 살짝 한번 우리 K자동차 동호회 메케닉 어드바이저님이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내가 냅다 잡아놓고 같이 하체를 찍었거든요. 자, 우리 K자동차의 박 팀장님 그리고 지금 하체 리뷰가 있는 노 사장이 엔진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놀라셨죠 여러분? 지금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 부드러움의 정체를 밝혀. 이게 왜냐면 아우디한테 좀 받았어. 처음 받아. 내가 태어나서 리뷰하면서 처음 받았어. 많이 받으셨군요. 아니야. 그러진 않다. 그러진 않았어? 엄청 살벌하게 하더라고. 내가 어쨌든 받았어. 받았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지. 네. 왜냐면 내가 또 어설프게 하면 안 되잖아. 왜 부드러운 거야? 왜 그래?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어찌됐거나 인터쿨러도 순행식으로 바뀌었고. 인터쿨러 순행식. 인터쿨러 순행식이면 터빈이 과급이 됐어.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 요즘 차들 디젤 차들 다 앞으로 공랭식으로 나가는데 전치식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안 하고 바로 그냥 바로 여기 뒤에서 꺾자마자 디귿자로 바로 들어가게. 그럼 여기서 지금 터빈이 과급이 돼서
여기가 그럼 배기고 여기가 흡기 터빈이네? 이쪽 앞에. 아, 이쪽 여기, 앞에가 여기 배기 흡기 터빈? 터보고 여기 앞에 되게 작아요. 아, 여기는 SCR이구나. 네, SCR 이고요. SCR이고 여기 배기 터빈. 네. 흡기 터빈. 흡기 터빈. 흡기 터빈에서 그럼 바로 꺾어서 바로 그럼 집어넣는 지금 거예요. 뭐 두 뺨이네? 두 뺨도 거의 안 될 거예요. 두 뺨도 아마. 안 되는 네. 흡기. 그러면 응답성 짱이잖아. 그러니까 느껴졌던 거 부드럽고 휘발유처럼 가솔처럼 네, 그렇게 느낌이 나오는 거고. 그럴 거면 압축비가 낮아야 될 텐데. 네, 압축비도 낮고 분사 시스템도 지금 2,000바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다고 나와 있어요. 디젤은 자료에는. 보통 2,500바 정도 쓰지 않나요? 요즘에 최신식은 계속 올리는 중이죠. 네, 점점 2,500 바. 2,500바, 2,700바까지 올리고 압축비도 근데 요즘엔 또 다 낮추더라고요. 또 압축비도. 그럼 압축비를 낮췄고 흡기를 짧게 한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BMW가 자주 쓰는 순행식. 그렇죠. 순행식 인터쿨러로 완전하게 차갑게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엔진 블럭이 열을 받아서 블럭이 좀 위험해질 텐데 이렇게 짧게 돌려버리면? 그렇게 돼서 지금 보니까 블럭을 철을 썼어요. 스틸. 스틸? 네, 아니 요즘 시대에 스틸 블럭을 쓴단 말이야? 안전하잖아요. 안전하니까. 네, 안전빵. 근데 스틸 블럭에서 올 수 있는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바를 낮추고 네. 그리고 터보에 대한 응답성이 별로 더디지가 않아. 이게 지금 KKK 터보라고 해서 예전에 튜닝하시던 분들은 러시아 아는데 그 조직들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런 터보인데 굉장히 스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 그럼 터보도 작고 터보도 작고 분사압력도 낮고. 그러니까 이제 출력을 무리하게 올릴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근데 순행식 인터쿨러를 써갖고 쿨링이 잘 되니까 출력은 어느 정도 나와주고. 근데 이 디젤 차들이 흡기를 너무 차갑게도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흡기가 또 뜨거워져야 왜냐면 지소산화물에 대한 그런 것도 그래서 고압 EGR 적용돼 있죠. 고압이지야 죠 네. 근데 또 너무 뜨거워도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매연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디젤이 어려운 거야. 네, 어렵죠. 흡기 가솔린을 차게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디젤은 너무 차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인젝터 할 때 분사 시기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그것만 갖고 엔진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처럼 벨트 적용하고 벨트. 고압 펌프가 이제 엔진룸하고 가장 먼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도 엔진룸이 아니라 승객석이겠죠. 아, 그렇죠. 고압 펌프를 승객석하고 가장 멀리. 근데 그것만 갖고 고압 펌프가 조용할 수는 없지. 그렇죠. 그럼 뭐 때문에 조용한 거? 왜 고압 펌프 소리가 안 나? 고압 펌프 소리가 안 난다. 그건 이제 보통 이제 벨트를 걸었고 그다음에 암축 압력이 낮으면은 소리가 좀 조용할 수가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통 가솔린들은 여기다 캠에다 걸어보니까 따다다다다다 소리 나잖아. 방식도 달라요. 얘는 로터리 방식으로 회전하면서 회전차에 의해서 압력이 펌핑을 생겨서. 하는 거고. 그러면 소리가 거의 안 나겠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잘 안 나요. 거기다 벨트까지 걸어. 벨트까지 그럼 얘는 걸었죠. 타이밍 벨트 교환을 해야 되네? 무조건 교환해야죠. 아, 이게 타이밍 벨트가 체인을 쓰면 약간 좀 소음에서 불리할 수 있는데 내구성이 좋은 거고. 그렇죠. 벨트를 쓰면 부드럽고 연비나 소음에서 유리한데 나중에 벨트를 교환해야 되고. 근데 이게 고객분들, 이제 소비자분들이 알아야 될 게 벨트를 쓴다고 무조건 내구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체인을 쓰더라도 엔진을 교환 주기를 길게 가져가면 벨트보다 못해요. 아, 그래서 이번에 BMW가 리콜하잖아. 그렇죠. 아, BMW는 보통 리셋을 하면 25,000, 3만 킬로가 교환 주기가 돼버리다 보니까 체인이 굉장히 자주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럼 지금 이 엔진은 내가 싫어할 만한 요소는 거의 없나요? 예, 없죠. 거기다가 또 이 워터 펌프도 노사님이 좋아하는 전자식으로 다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써갖고 아, 이제 돌리게끔 엔진의 어떤 컨디션에 열을, 따라서.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은 이 엔진은 거의 만점인 거네? 이제 이 사용 용도에 맞춰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엔진인 거죠. 스틸 블럭에다가 이렇게 잘된 터빈이나 낮은 압력에다가 적정한 출력에다 순행식 인터쿨러에 벨트를 걸고 이 고압 펌프도 이렇게 그렇죠. 조용한 거 조용한 걸고, 거 걸고. 그다음에 워터 펌프 전자식으로 여러 개 달아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팔방미인이네? 그렇죠. 이제 이 요거를 이제 노사장님이 싫어할 만한 요소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엔진이 완전하게 앞에 있다. 아, 그거 템퍼 하나. 마운트로부터 완전하게 앞에 앞에 있다. 있다. 그거 말고는 엔진이 완전 좋다. 완전 4번 실린더까지 다 앞에 있거든요. 아, 완전히. 완전히 더 넣을 앞에. 수도 있는데 왜 안 넣었을까? 저렇게 공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앞에 지금 미션이 7단을 쓰다 보니까 전륜우선 방식이구나. 그러니까 뒤로 밀 수가 없어요. 전륜우선 방식은 밀 수가 없지. 네. 드라이브 샤프트를 걸어야 되니까. 그럼 드라이브 샤프트가 꺾여서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지. 되죠. 아, 아니 근데 이게 마운트에서도 어떤 그 진동을 확 잡는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내려가서 보시면 되죠. 내려가서. 자 이제 아래 내려서 뭐가 때 부드럽다는 거? 뭐 어떤 거? 자, 일단은 위에 이제 기술 들어간 것도 다 부드러운 쪽에 하나 속하는데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액체 봉합형 네. 가변형 마운트. 근데 이 마운트가 엄청 크고 딱 봐도 부드럽게 생겼는데 한쪽에 여기 노란 게 지금 잭이죠? 이게 이제 가변형. 여기 근데 왜 잭이 없어?
지금 보면은 아마 이제 얘들도 이제 테스트를 했을 거예요. 필드 테스트를 했는데 이쪽에는 엔진이 지금 누워 있고. 아, 얘가 엔진 지금 약간 사선을 BMW처럼 눕혀놨어요. BMW 따라하는 거야? 그렇죠. 좋은 거 따라해야죠. 좋은 거 따라해야지. 네, 따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액체 봉합형 하니까 이쪽을 엔진을 누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산정적으로 진동이 좀 덜한 걸 수도 있고 여기는 좀 덜렁덜렁 거리니까 얘를 이제 묶어줬다. 덜렁덜렁. 네, 덜렁덜렁. 덜렁덜렁 하니까. 그러니까 묶어줬다, 풀어줬다. 아, 그러면은 이제 평상시에는 얘가 풀려 있으니까. 네. 디젤에서 굉장히- 나오는 특유의 진동을 마운트가 다 먹어주고 지금 방대하게 들어간 알루미늄 합금. 그렇죠. 방대하게 들어간 얘네는 알루미늄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아우디는 광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알루미늄 그래서 좋아하죠. 부드러운데 이럴 때 쏘게 되면 엔진이 흔들려서 그렇죠. 내가 불안하다 그러잖아. 그렇죠. 카니발처럼. 네. 근데 그걸 지금 얘가 잡은 거예요? 얘가 한번 잡아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우디에만 이제 보이는 이 형상인데 보면 이런 이 브라켓 같은 거를 걸어놔갖고 그 무게추처럼 달랑달랑 달아놓은 게 뭐예요? 그거 여기도 하나 있던데? 예, 양쪽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보시면은 네. 활대 링크처럼 서스펜션에 있는 할대링크처럼. 양쪽을 이렇게 밸런스 맞춰주는 것처럼 얘가 너무 흔들리게 되면 얘들이 잡아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단 아우디는 부드럽게를 해야 되니까 마운트를 일반 차들보다 더 부드럽게 했는데 그로 인해서 너무 심하게 흔들릴 거를 대비해서 또는 앞쪽에 무게 편중이 너무 그렇죠. 많아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핸들을 극복하고자 별도의 전 브릿지를 딱 하나 더 된 거죠. 설치해놓은- 그것도 이제 다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아, 저것도 기술이네. 네, 기술 들어가. 이것만 갖고 조용한 겁니까? 아니죠. 또 조용한 거 보면 이 커버도 이거는 지금 되게 못 뜯은 두꺼워요. 거야. 네. 오. 다른 애들은 여기 그냥 알루미늄으로 통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크랭크 케이스가 이제 회전하면서 나는 소리까지 잡으려고 그리고 오일이 또 막 나는 소리도 소리도 있죠. 있잖아요. 네, 오일 펌프 소리 소리가 같은 거.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커버로 다. 그러니까 이게 그 호로롱 사건이 사실 난 이걸로 보거든. 아, 그래요? 엔진 블럭 안에 오일 펌프가 도는 네. 소리 같은데 그것도 지금 잡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 소음도 줄이고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제조사가. 이게 엔진이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그렇죠. 벨트 돌아가는 소리도 상대적으로 적을 거 아니야. 아까 워터 펌프가 다 밖에 있다고 그랬어. 워터 펌프도 지금 보면 이게 작은 것도 있고 여기 그것도 근데 그렇게 작은 거 같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땐 좀 작긴 한데 작아요. 그래도 이제 어찌됐거나 두 개를 달아놓은 게 중요한 거죠. 하나 큰 걸 단 게 아니고 엄청 크네요.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를 달아서 뭔가 별도로 관리한다는 거죠. 아, 엔진의 컨디션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이빠이데스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이래서 차가 부드러운 거군요. 네. 다시 주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왜 그렇게 제가 말랑말랑하고 조용하다, 부드럽다, 진동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죠? 아우디는 소재공학에 돈이나 기술을 아끼는 회사가 아니죠. 그 소재공학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2.0 디젤 엔진, 정말 마지막 내연기관의 마지막 디젤 엔진이 하이라이트 빵빠레를 장식할 것 같은데 정말 마음에 들어요. 굳이 출력을 높일 필요 없이 안정적인 포맷으로 해놓은 거고, 이 차는 현재 최근에 논란이 살짝 있을 법한 제가 Q8, 아우디 A7 등을 리뷰하면서 후륜 베이스다, 그지만 내가 예전에 아우디 차량을 전륜 베이스로 전륜 우선 방식 이런 거 했을 때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은 다 후륜이라는데 이 차는 아닙니다. 이 차는 오리지널 아우디가 자주 쓰는 7G 더블 클러치 DSG 미션이 들어가 있고요. 오토 컨버터가 아닙니다. 클러치 2개, 다판 클러치 2개, 습식이 들어가 있는 더블 클러치가 들어가 있고요. 전륜 우선으로 구동을 분배하는 차입니다.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면 토크 컨버터 센터 디퍼렌셜에서 앞뒤에 토크 배분을 뒤쪽에 비중을 많이 준다 어쩐다, 근데 그거는 약간 스포티한 세팅이 됐을 때나 일반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토크를 그쪽으로 밀어줄 수는 있죠. 토크를 밀어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이 차는 전륜 쪽에 우선을 주고 가요. 그래서 전륜 쪽에 특히나 많은 부분 알루미늄이 대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전륜의 바퀴의 특성이나 그리고 이 차가 지금 부드럽게 가는 이유, 부드럽게 아우디는 제가 우루스를 탈 때, 카이엔을 탈 때, Q8을 탈 때, 그리고 A7을 탈 때 제가 말했던 토센의 크라운 기어 방식의 사륜 시스템의 기계식 움직임을 제가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가운데 토센 기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꽈배기처럼 생긴 기어들이 들어가 가지고 걔네들이 가운데서 토크 분배를 할 때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돌아가는 느낌. 근데 현재 이 차는 전륜 우선 쪽에 많은 구동을 주면서 앞쪽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니까 운전자는 부드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알루미늄 공학의 향연이 젖어들면서 센터 디퍼렌셜을 BMW가 쓰는 전자식 다판 클러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식 다판가, 야 이거 코너링 속도가, 야 이거 어이씨, 야 이거 씨, 그냥 EQ900 그냥 따버리는데, 아이씨, 아니 아우디가 코너에서
사요나라 EQ900. 의선이 형 땄어요, 제가 차. 자, 그래서, 오이씨, 속도가 너무 올라가는데, 지금? 그래서 이 차는 멀티다판에 센터 디퍼런셜 전자식이 있기 때문에 BMW 같은 느낌의 부드러움과 액티비티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오늘 날씨 추운데? 이 속도 너무 높은데? 이 정도면 제한 속도 2배인데? 브레이크 안 줘. 큰일 날 뻔. 미끄러워서 지금 브레이크가 춥고 이래갖고 지금 노면이 너무 미끄러우니까 ABS가 간헐적으로 들어오는데 울트라 꽈트로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요. 보통 아우디 같았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아예 ABS가 드드드드 가면서 쭉 미끄러지거나 자세가 흐트러져야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드드드드득 ABS 들어온 다음에 사륜 울트라 꽈트로로 엔진 브레이크 걸고 드드드드득 한 다음에 저는 브레이크를 그냥 꼭 밟고 있었어요. 놨다 띄었다 이거 안 했는데 아우디가 원래는 잘 사용하지 않고 고성능 차이는 잘 안 쓰는 이 전자식 울트라 꽈트로가 여기서는 약간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미끄러운 노면에서 자세를 제어하면서 뭔가 잡아주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또 아우디에서 협찬받았다고. 자, 이런 아우디 Q5 제가 하체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도 울트라 꽈트로 시스템인 전자식, 모든 제어를 전자식으로 사륜 시스템을 하는데 아우디는 원래 이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높은 출력을 감당하기에는 아우디한테는 아직 이게 좀 많이 상용화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낮은 출력의 차량, 그리고 이 차는 오프로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전류 노선 방식이니까 뒷바퀴 쪽에 강력한 토크나 뒷바퀴에 어떤 험로 탈출할 때 토크를 주기 위해서 뒷바퀴의 시스템에 조금 뭔가 비중을 두고 전자식 울트라 꽈트로를 넣어서 뒷바퀴를 LSD로 전자식 LSD로 묶음 장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차는 6,600만원짜리인데 그런 시스템을 영향을 받아서 가는데, 일단은 전자식 꽈트로를 쓰기 때문에 네 바퀴에 제가 A7이나 Q8에서 느껴지는 네 바퀴의 구동에서 느껴지는 토센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식 느낌은 아예 안 납니다. 굉장히 지금 부드럽게 전자식이 의미가 없거나 필요하지 않을 때는 뒤쪽에는 토크를 거의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도 안 나고 토크가 많이 안 가니까 앞바퀴 쪽으로만 쭉 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의 상황이 생기게 돼요. 뭐냐, 내가 늘 깠던 아우디는 앞쪽이 무겁기 때문에 앞바퀴의 우선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뒤쪽이 가벼워서 생기는 뒤쪽의 피칭, 뒤쪽이 가벼우니까 뜨려고 할 거 아닙니까? 뒤쪽이 흔들릴 수 있고, 그로 인한 요인, 그래서 내가 멀미가 난다거나 쭉 항속을 했을 때 앞이 무거워서 전반적인 운전의 느낌이 불안불안하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차는 지금 이렇게 달려보면 앞뒤가 무게 배분이 안 맞아서 달리해서 뭔가 불안하다, 그리고 그런 걸 느끼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가장 쉬운 거는 일단 이 차는 높잖아요. SUV니까 세단 같은 차의 정숙성과 밸런스를 느끼기에는 이미 차가 약간 둔하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면밀하게 못 느끼는 거고, 이게 또 장점이 돼요. 앞쪽에는 많은 알루미늄 합금이 대거 들어가서 가볍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엔진이 앞쪽으로 뻗어 있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리할 수가 있지만, 얘는 뒤쪽이 SUV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고 뒤쪽에 많은 장비가 실려있고 뒤쪽에는 알루미늄을 거의 안 썼어요. 스틸을 대거 넣다 보니까 뒤에가 무거워져서 앞쪽에 엔진이 전류 노선 방식의 7G DSG 미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많이 밀려있고, DCT 미션을 넣어서 DCT가 일반 토크 컨버터보다 무거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무게 배분에서 별로 크게 핸디를 못 느껴요. 이렇게 달리다 보면 A7을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을 때, 물론 그 차가 얘보다 당연히 승차감도 좋고 또 다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얘보다 일단은 안락하죠. 뼈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댐퍼나 스프링이 좋을 테니까. 근데 A7은 쭉 달리면 앞이 무겁기 때문에 뭔가 약간 기분이 묘하게 살짝 기분 나쁠라 그러네, 앞이 내 차가 좀 무겁네, 막 이런 게 느껴지는데, 얘는 운전을 하면 앞쪽이 무겁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 불쾌감이 오질 않아요. 이거는 아우디가 기가 막히게 무게 배분을 잘했느냐는 아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 차가 V6 엔진들이 들어가게끔 설계가 돼 있을 때는 앞이 조금 무거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차는 4기통에 간결한 엔진이 들어요. 물론 스틸 블럭을 썼으니까 좀 더 무겁겠지만 알루미늄 합금 엔진도 그렇게 가볍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무겁겠지만 뒤쪽으로 많이 이 뭔가가 이 SUV로 돼 있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달리면 지금 120 이렇게 달리면 SUV이기 때문에 약간 높아서 좀 이렇게 꿀렁거리는 거, 그리고 지금 전륜이기 때문에 전륜에 많은 토크를 주고 가기 때문에 악셀을 밟았을 때 부드럽지만 속도가 이제 높아지면 얘는 속도가 높아지면 뒤쪽으로는 토크가 많이 안 간단 말이에요. 고속에서 사륜에 대한 마찰 저항이 필요가 없잖아요. 구동 저항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앞쪽에 많이 주니까 이렇게 가면 악셀을 세게 밟았을 때 앞바퀴로 토크가 나가서 그 토크가 나가는 잔진동이 토크 스티어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살짝 들어오는 것 빼고는 굉장히 부드럽고, 지금 140에서 항속을 해도 마치 내가 BMW의 그 잘 세팅된 밸런스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뭔가 균형이 깨졌다라는 느낌은 절대 안 들어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차가 요 정도면 잘하면 X5의 비변은 볼만하겠다. X5만큼 스포츠성이 강하거나 X5는 본격적으로 뒷바퀴에 비중을 두고 차를 뚫고 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스포츠카 같은 느낌으로 차를 몰 수가 있는데, 얘는 그건 아니에요. 운전해보면 단박에 조금 지나서 전륜 차임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앞바퀴에 비중을 두고 차가 간다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부드럽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X3랑 이 차를 몰아보면 이 차의 느낌을 훨씬 좋아할 거예요. 훨씬 부드럽고 훨씬 조용하고 훨씬 안정적인 느낌을 줘요. 하지만 이 안정적인 느낌과 부드러움은 스포츠성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밸런스 부분에서 앞쪽의 무게 편향에 의한 운전의 불쾌감을 현재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 차를 판매하는 아우디 측도 그렇고 이 차의 오너분들, 그 다음에 아우디를 최근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 말하는 아우디는 최근에 후륜 세팅이다. 노사장, 이 차가 지금 전륜 우선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영상 같은 걸 보면 뒤쪽으로 토크가 많이 간다. 그래요, 뒤쪽으로 토크는 많이 갈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다판 클러치가 많이 붙어서 토크를 뺄 수 있죠.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거를 봤을 때 뒤쪽으로 가는 프로펠러 샤프트의 굵기만 봐도 이 차는 후륜지향이 아닙니다. 후륜지향 차들은 프로펠러 샤프트를 그렇게 얇은 걸 쓰지 않아요. 민성아 사진. 프로펠러 샤프트 자체가 굉장히 얇고, 프로펠러 샤프트 앞단에 달려있는 멀티 자판은 정확하게 뒤로 가는 거를 끊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차는 모든 상황에서 전륜 우선이에요. 전륜 우선으로 해서 이 차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아우디를 깔 때 전륜 우선에 앞이 무겁기 때문에 안 좋다. 하지만 아우디는 운전이 부드럽다. 아우디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타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다. 예전에 제가 아우디를 늘 깔 때도 아우디의 운전 특성의 부드러움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우디가 전륜 우선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차들의 그랜저나 소나타 같은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탔을 때, 운전 경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탔을 때 운전의 편안함이나 부드러움을 느끼고, 후륜의 BMW 3 시리즈나 5 시리즈의 과거 모델들, 지금은 이제 EPS가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없어졌지만 그런 것들을 탔을 때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전륜 우선 차들이 주는 특유의 부드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게 있어요. 앞쪽에 구동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 차는 DCT 미션이, DSG 미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그거 하체 다시 한번 보고 오실게요. 자, 지금 전륜 우선 시스템에 대해서 노사장이 심도 깊게 하고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전륜 우선 방식. 예. 요즘 말이 많아요. 왜냐면 아우디 매니아들이 예. 무슨 소리냐, 이제 아우디 후륜이다. 전륜 우선 방식 아닌데, 내가 노사장 늘 얘기했잖아. 예, 맞아요. 아우디는 원래 태생이 전륜을 전륜을 좋아했다. 예. 그리고 전륜을 기반으로 사륜을 뺀다. 예.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븐지 트로닉, 이 예. 더블 클러치죠. 예. 습식 더블 클러치가 들어가 있는데, 무엇으로 전륜 우선 방식인지를 사람들한테 이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전통적으로 이제 저희가 7단을 아우디에서 쓰는 경우에는
보통 안에 샤프트 축이 3개가 있어요. 네. 샤프트 축이 3개가 있는데 전륜 쪽에는 무조건 물려 있어요. 여기 이 안에. 여기 쪽에서 지금 네. 전륜이 무조건 물려서 물려서 앞으로 앞쪽으로 가요. 이 안에서 앞으로 가는 거죠. 여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샤프트가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전륜을 먼저 돌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 후륜 베이스도 앞으로 샤프트가 간대. 당연히 가지. 그렇죠. 당연히 가지. 근데 당연히. 뭘로 설명할 거야? 그거 이제 요 다판 클러치가 이제 있는. 예. 아, 아우디인데 기계식을 쓰지 않고 다판이 예, 들어갔어. 다판이 들어갔죠. 그러면 자, 엔진에서 더블 클러치를 타고 미션을 통해서 왔어. 네. 근데 왜 전륜 우선이냐? 여기에서 먼저 앞으로 빼주니까. 앞으로 빼니까. 네. 앞으로 먼저 가고 그리고 뒤에가 필요하면 어떻게 된다? 다판이 붙는 거죠. 다판이 붙는 거죠. 붙으면서 다판이 뒤로 가는 붙으면서 거죠. 뒤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볼보 같은 경우에는 사륜 이제 요즘 볼보는 모르겠는데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가 그냥 끝까지 갔어요. 샤프트가 여기까지 가지. 가서 여기에 다판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 다판이 있었지 앞에. 그러니까 얘가 항상 회전하고 있는 거죠. 얘가 항상 회전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주행 중에 이쪽으로 느낌이 가는 안 좋죠. 구동 느낌이 들어갈 네, 수밖에 없는 거지. 샤프트 자체가 느낌이 안 좋죠. 근데 근데 얘는 얘는 여기서 잘라. 자르죠. 여기서 자르면은 앞으로. 앞으로. 근데 어차피 구동 배분은 평상시에 뒤로 어느 정도 줘요. 그렇죠. 출발할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항속으로 속도가 붙으면 뒤에를 잘라버리는 거지. 뒤를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또 필요할 땐 뒤로도 보내주고. 뒤로도 보내주고. 네. 그래서 요거 전자다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전륜 우선 방식의 이 7G 이 더블 클러치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사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륜구동형 베이스의 사륜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무조건 와서 네. 여기다 트랜스퍼 케이스를 크게 달잖아요. 그쵸. 크게 달고 앞으로 샤프트를 빼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샤프트는 밖에 나와 있고 밖에 나와 있죠. 또 철이죠. 네. 철이면 회전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느낌이 또 나겠죠. 그렇죠. 근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통 알루미늄 안에 샤프트가 다 내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부드럽지. 부드럽죠. 부드럽고 그리고 이렇게 가서 앞으로 뺐을 때 또 장점 뭐가 얘네들이 요게 두 개잖아. 네. 요게 두 개가 각도가 없어. 그냥 일자로 서 있죠, 그냥.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위에도 이렇게 두 개야. 네, 두 개죠. 위에도 두 개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전륜 우선 방식을 쓰는 아우디를 노 사장이 늘 부드럽다고 얘기를 해요. 네. 왜 부드러운 건가요? 얘 같은 경우는 BMW처럼 이 바퀴가 회전을 할 때 네. 이렇게 칼각처럼 이렇게 빠드득거리면 카빈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느낌이 나죠? 없고 그냥 똑바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딱 보시다시피 네. 통 알루미늄. 통 알루미늄. 알루미늄 광산이에요. 네. 거의 뭐 그냥 알루미늄 다 썼으니까요. 알루미늄으로 얘네는 알루미늄이 아니면 차를 안 만들겠다. 네. 우리는 스틸보다 강한 의지. 알루미늄이 쉬웠어요. 우리는 알루미늄이 쉬웠어요. 다 이렇게 알루미늄. 저 위쪽에 휠하우스도 다 요것도 알루미늄이에요. 여기도 다 알루미늄이고 여기서 접합되는 댐퍼 브라켓. 네, 댐퍼 브라켓도 다 다 알루미늄. 알루미늄이고 저렇게 해놓으니까 부드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팀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전륜에 샤프트가 들어가면 부드러운 느낌, 주행 중에 왜 부드럽다는 거예요? 보통 주행을 할 때 앞에 구동이 없으면 네. 이게 바퀴가 그냥 회전만 하고 있고 덜렁덜렁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핸들 쪽에 진동이 느껴지거나 미세하게. 잔진동이 오죠. 근데 만약에 엑셀을 밟았을 때 여기에 이제 구동이 가고 있으면 핸들이 딱 고정이 되면서 부드럽게 치고 나가죠. 원심력 같은 네, 거에 원심력 의해서 같은 게, 예, 그렇죠. 움직임에 의해서 뭔가 이 잔진동이 좀 흡수가 되는 거죠. 흡수가 되니까 네. 밀고 나가는 거죠. 밀고 나가는 흡수라기보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턴을 한 다음에 핸들 풀 때도 복구할 때도 엑셀을 밟으면 더 빨리 복구가 빨리 돼요. 복구가 돼. 네, 알아서 돌아가요. 그래서 전륜차들을 타면 사람들이 운전이 쉽다. 그렇죠, 부드럽고. 운전이 부드럽고. 그다음에 안정감 있어 보이고 안정감. 이렇게 느낌이. 예전에 내가 그러면 아우디 리뷰하면서 했던 말들이 다 맞는 거네요. 제가 심리적으로 보기에는- 안정감을 느끼게 네. 된다. 근데 실제로 그게 실제 주행 안정감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BMW 타시는 분들이 이제 BMW 안 탔다가 이제 전륜만 타시다가 BMW 타면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근데 많이 사실 작용을 그게 하죠. 주행에선 더 좋은 건데. 이제 익숙해지고 자기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면 BMW만한 게 또 없죠. 그러면 내가 예전에 뭐 한 5, 6년 전에 아우디를 깠던 내용은 다 사실이네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게 사실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게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증명되면서 다시 리뷰로 들어갑니다. 뭔지 알 것 같나요? 이 차가 왜 전륜 우선인데 부드러움을 전륜 우선 차들이 주는 부드러운 느낌이 현재 이 차가 갖고 있는 거고, 저는 지금 아우디 Q5가 잘 세팅된 이유가 이 차는 고성능 모델에서는 후륜 우선이에요. 사람들 뭔 소리야? 무슨 제조사에서 차를 만드는데 하나는 전륜 우선이고 하나는 후륜 우선이야? 맞아요. 6기통 디젤들은 오토미션을 넣고 후륜 우선에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세팅이 안 되지 않냐 어쩌냐인데 아니에요. 왜냐면 주행 중에 토크를 그렇게 뺄 수 있는 기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후륜 우선 세팅을 할 때는 미세하게 타이어라든가 다른 것들 댐핑의 압력이라든가 미세하게 얼라이먼트 값 등을 통해서
후륜 우선방이 제가 좀 이따 타게 될 에스크5는 후륜 우선 세팅이에요. 하드웨어도 약간 다르게 설계가 돼 있어요. 후륜 우선 세팅이고 얘는 전륜 우선 세팅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DSG 미션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더블 클러치들 미션이나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SM6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 뭐 간헐적으로 2, 3단 현대차들에서 뭐 꿀렁거림이 있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얘는 워낙 폭스바겐 그룹에서 더블 클러치를 오래 생산했기 때문에 보그워너랑 협작으로 또는 아우디 폭스바겐 VW-AG 그룹에서 워낙 방대하게 이 미션을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우디의 꽈뚜로랑 묶여있는 시스템도 되게 많고 아우디의 대부분의 차들 또는 폭스바겐 뭐 이런 차들의 그 전륜 우선을 쓰면서 사륜을 묶는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세팅이 좋아. 그래서 지금 주행을 하잖아요. 그럼 미션 변속을 자 수동으로 변속을 해볼게요. M5단 4단 쭉 가다가 5단 들어가고 6단 들어가고 7단 들어가고 이러면 우리나라나 게트락에서 약간 저렴이 버전으로 나오는 큰일 날 뻔했네. 그런 버전들보다는 이 차가 굉장히 변속감이 부드럽고 정확하게 기어가 착착착착 체결되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내가 뭔가 굉장히 잘 전동된 기계에 타고 간다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하지만 노사장은 되게 민감하잖아요. 귀신이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그랬잖아. 더블 클러치를 세계적인 유럽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블 클러치를 막 할 때 내가 그때 3년 전, 4년 전에 뭐라 그랬어? 미션은 오토 미션이 더 좋다. 더블 클러치나 이런 것들은 슈퍼카나 스포츠카에 들어가야 좋은 거지 일반 차들은 더블 클러치가 들어가서 좋을 게 없다. 오토 미션이 워낙 요새는 토크 컨버터나 락업 클러치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연료 효율도 되게 좋아지고 연비도 잘 나오고 오히려 토크 컨버터를 쓰면서도 동력의 로스는 별로 생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오토 컨버터가 다시 대세를 잡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CVT 미션으로 가게 된다 라고 분명히 제가 수차례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현재 이 차가 DSG 미션을 쓰고 있는데 이 DSG 미션이 동력이 체결됐을 때 동력을 전달하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기계적인 느낌,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무슨 차야? SUV죠. 가족들과 부드럽게 타는 SUV란 말이야. 와, 놓으면 되게 미끄럽네요. 바로 딱 놓는데 근데 사륜 엔진 브레이크를 걸겨서 덜컹덜컹 하면 이 느낌 되게 안정적이네요. 근데 겁나갖고 브레이크를 못 받겠어. 근데 어쨌든 이 차가 이 DSG 미션이 동력의 전달이나 울컥거림 없고 처음 출발할 때 뭐 꿀렁거림 없고 다 좋은데 사실 저는 이 차량은 약간 안 맞는다고 봐요. DSG 미션은 경쾌하게 움직이는 차들에 들어갔을 때 되게 좋은 미션인 거지 이렇게 중량급 2톤에 다다르는 SUV에 들어갔으면 이 미션이 빠릿하게 움직이고 연비를 좋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운전하면서 이제 느껴요. 뭔가 미션이 좀 약간 경박한데? 뭔가 미션이 약간 가벼운 듯한 그러니까 약간 부드럽게 움직이려는 게 없고 토크 컨버터는 락업 클러치가 빠르게 딱 묶어주기 이전에 바로 직전까지 토크 컨버터의 프로펠러, 임펠러가 돌면서 토크 컨버터의 팬이 돌면서 오일이 전달되면서 스무스하게 동력을 전달하는데 얘는 그거를 하려면 홀수단 1, 3, 5, 7단과 2, 4, 6 후진 기어에 다판으로 묶여있는 클러치들이 반클러치 얘는 뭐 반클러치 의미는 없죠. 다판으로 돼 있는 거니까 다판이 드르륵 붙으면 되는데 그래도 꿀렁거리면 안 되고 시동이 꺼지면 안 되니까 우리 수동기어 탈 때 막 출발할 때 시동이 꺼질만 시동이 꺼질랑 말라 이렇게 조절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간혹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이렇게 달릴 때 보면 2, 3, 4, 5, 6단에서 착착착착 바뀌면서 절대 이질감을 주거나 기어 변속의 타이밍을 전달 주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되게 부드럽게 싹 넘어가고 착착 기어 단수가 내려가고 이 기계적인 느낌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A4나 A5나 약간 스포티한 차들이 했어야 빛을 발하는 변속 타이밍인 거지 이 차처럼 중량급의 SUV가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저는 사실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원래대로면은 사실 오토미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Q5는
전류 누선 방식의 세팅을 갖고 있기 때문에 ZF에서 받는 후륜 베이스, 이 차가 엔진이 지금 세로로 있잖아요. ZF에서 받는 그 미션은 전류 노선으로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차는 후륜으로 가지 못하고 이 전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미션. 그런데 아우디가 그 미션이 더블 클러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가격적인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는 그 ZF의 후륜 미션을 갖고 와버리면 세팅이 안 맞는 거지. 그러면은 저기 일반적인 것처럼 V6처럼 후륜 베이스로 세팅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4기통의 엔진 블럭은 후륜 베이스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7이 후륜 세팅을 하는 최근 차들의 4기통이 없는 이유도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저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쯤 되면 이제 뭐 2부의 중반 정도를 넘어서 가니까 여러분 뭐 광고 하나 보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저희 로보스 인더스트리 지금 열심히 또 쇼핑몰 하고 있으니까 광고 하나 큐. 5초 넘으면 무조건 잘리게 돼 있어? 그냥 정말 짱일 것 같아요. 디젤 차의 진동이 걱정되신다고요? 로보스몰에서 카타민을 검색해 보십시오. 한 방에 해결됩니다. 뚜껑이 날아가신다고요? 당연히 벤티 샴푸겠죠. 하지만 벤티 샴푸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머리가 간지럽다고요? 벤티 샴푸에 들어있는 성분을 확인하십시오. 두피가 간지럽지 않을 겁니다. 바로 로보스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